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가 내일 발표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화재 진화가 마지막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가서 발생 사흘째인 오늘 완전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불로 타이어 21만 개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인 HSBC는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소폭 반등했지만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업체는 삼성전자의 경우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줄고 수요도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는 등 들쑥날쑥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예보됐는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500여 명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8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1,390명,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2명으로 23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121명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버스와 지하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고로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부터가 유력합니다. 병원과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은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화재가 오늘 중으로 완전히 꺼질 전망입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밤사이 진화 작업을 계속해 현재 잔불 정리가 90% 이상 완료됐고 오늘 자정까지 불을 완전히 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잔불 정리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회사 측으로부터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재 현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건물 일부가 붕괴해 위험한 상태로 불이 시작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소방당국이 현장 보존을 마친 상태입니다. 화재가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전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공장을 포함한 대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어제 공시했는데 생산 재개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으로 물량을 분산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65%가 수출되고 35%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공급됩니다.
한국 타이어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체 공급처 확보를 비롯한 대응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하고 그 꽃 사진도 많이 공유하고 또 아는 직장 동료들하고도 이제 꽃 사진 뭐 아니면 풍경 사진 많이 공유하는데 이번에 봄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야생화 좀 촬영을 나가봤습니다. 봄 기운을 안고 고개를 내민 들꽃 풍경을 보셨는데요. 최근 며칠간 반짝 찾아왔던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 산불 위험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새순이 돋던 설악산에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봄에서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산간은 기온이 영하 16.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도심 출근길도 영하권 꽃샘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사흘간 기온 변화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영상 22.8도에서 영하 1.9도까지 기온 변동폭이 무려 25도에 육박했습니다. 꽃샘추위 강도가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풀리고 난 뒤 앞으로 열흘가량 중기예보상에서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3월 하순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위보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휴일에 내린 단비는 기승을 부리던 산불 기세를 주춤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왔는데 대형 산불로 번지던 경남 하동에는 10mm의 비가 내리며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 억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통 봄비가 5mm 정도 내리면 약 1.1일, 10mm는 약 2.2일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의 양이 5에서 20mm에 불과해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농가 폐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 안정세 속에 추가 규제 해제 움직임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발 묶였던 해상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에 700여 명이 탄 29,000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했는데 3년 만의 일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아마데아호가 속초항에 들어옵니다. 독일 국적 29,000톤급 크루즈선으로 길이는 192m, 폭 24m, 높이는 53m에 이릅니다. 크루즈선에는 관광객 46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 등 모두 7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여행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3년 만입니다. 속초항에서는 크루즈선 승객들을 반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Companies had to close due that there's no tourism, there's no ability to earn any money. That's really terrible these 3 years, and we hope that it will come better times now. 아마데아호는 속초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첫날 설악산과 강릉 선교장, 정동진 등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Ja, das ist wunderschön und sehr gepflegt alles, die Gärten und alles. Kann man sagen, dass
5달간 일정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아마데아호는 속초에 이어 부산과 제주 등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아마데아호를 포함해 올해 크루즈선 국내 입항 신청은 벌써 16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크루즈 산업이 많이 주춤했는 게 사실입니다. 크루즈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2027년까지 한 50만 명 이상 한국에 입항하게끔. 최근 세계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와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이전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3.5% 줄어든 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16.4%에서 3분기 15.5%까지 하락했다가 4분기 15.8%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TSMC 시장 점유율은 지난 3분기 56.1%에서 4분기 58.5%로 늘어서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40.6%포인트에서 42.7%포인트로 커졌습니다. 트렌드포스는 TSMC는 경쟁사 실적 부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줄고 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에 미국 증시는 다소나마 안정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ok,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s can rest assured that our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are saf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며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and to protect American jobs and small businesses.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미 정부 긴급 발표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창구에는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인 예금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International wires will be able to be sent today as well. Wires that you would normally be able to process will be processed as normal. 이번 사태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라며 연준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달 금리 인상 관련 회의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인 하원 금융위원장도 현재 금융당국의 보호 정책과 금융 시스템이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은행 정책을 감독하는 상임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으로 종일 플러스를 이어가던 미 증시는 장 마감 직전 하방 압력의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부담을 느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전망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사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지역은행과 각국의 파산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영국계 은행인 HSBC는 파산이 예고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은행 파산에 이어 미국 은행 역사상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미국 스타트업계는 역대급 파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예금 100% 보증 발표로 줄도사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약한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등과 같은 중소지역 은행들에게로 뱅크런, 즉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들은행은 뱅크런이 우려되자 연준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 조달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위기설이 퍼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re's concern that it may lead to uninsured deposits being pulled out of a lot of other regional banks in the same asset size or smaller and put into the largest commercial banks. 미국서 16번째로 자산 규모가 큰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해서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들 은행이 장기 투자한 국채 자산 가치의 하락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지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영국 등 각국에서도 뱅크런으로 인한 스타트업 등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는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상징적 금액인 1파운드에 인수해서 유동성 해소에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If they hadn't stepped in, there would have been a first order effect on hundreds of UK startups and possibly US startups immediately collapsing, unable to pay their wage bills and their suppliers. 독일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국가들도 파산의 불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국내에서 흘러간 펀드 투자금의 일부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치금 100% 보증을 약속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에 투자한 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정부 출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 글로벌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가입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실리콘밸리뱅크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모두 날릴 뻔했지만 미국 정부가 예치금 전액 보호를 약속하면서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펀드는 대부분 예금보험 한돈의 예금이고 스타트업 예금도 미 정부의 보증으로 요청만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밸리뱅크 그룹 주식 10만 795주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 기준 2,319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실리콘밸리뱅크 주식 2만 87주와 연쇄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 9만 1,843주를 합쳐 20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역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당시 600달러에 육박하던 실리콘밸리뱅크 주가는 파산을 앞둔 지난 9일 1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지금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국내 은행이나 보험 등 기관 투자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 주식을 사들인 금액도 모두 다 해서 5억 원 미만이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피해는 없다지만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한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 전환 등을 거치며 67년간 독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2의 증권거래소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체거래소, 즉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과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신규 인가하고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다만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가 ATS 설립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와 거래 시간 연장 등이 이뤄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 경쟁 체제가 자리 잡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의 이슈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ATS에는 적용을 하고 거래소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쟁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은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순차로 이뤄지면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ATS를 도입 운영한 뒤 정착 상황과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월 14일 오늘은 남성이 여성에게 보통 사탕을 준다는 화이트데이인데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탕 대신 하얀 떡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백설기 데이이기도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4일을 앞둔 사무실. 동료 선후배들이 덕담을 건네며 무언가 주고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난 2012년 정한 백설기 데이를 기념하는 겁니다. 백설기 데이 떡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설기를 네모 반듯하게 한 주먹 잘라 간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아 선물용으로 손색 없습니다. 하얀 설기 말고도 호박이나 흑미 같은 농산품으로 색을 내서 주고받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기존 화이트데이는 일본의 한 상인회가 띄워 정착시킨 말하자면 마케팅 기술이 만들어낸 기념일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기념일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주고받는 물건만 백설기로 바꿨습니다.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함으로써 사랑은 물론 건강도 함께 전하는 3월 14일 백설기 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백설기 데이가 잘 자리 잡으면 삼겹살 데이나 가래떡 데이처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리를 끼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매듭을 짓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삶에서의 매듭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한개 사람 속은에서는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와 잘 매듭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